뭐 봐야 돼요? 하나 찝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름대로의 가미성일 거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지 않고 정반대의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광지처의 말을 들어라. 네. 그 조광지처를 설정하려면 어떤 게 조광지처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서너 차례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거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매매 빈도가 자주 시그널 주는 지표도 있고, 아니면은 둔한 지표도 있고, 네. 뭐 다르지 않겠어요? 자기한테 맞는, 궁합이 맞는 지표를 하나 골라야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보는 뭐 11선 뭐 그런 거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뭐 거래량도 좀 보고. 근데 자기한테 맞는 지표를 찾으려면 저도 뭐 길진 않지만 한 13년 정도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다른 건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내가 계속 보니까 학습적으로 요런 건 맞더라라는 거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막 3월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동학 개미분들은 지금 당장 그래서 뭐요? 뭐 봐야 돼요? 하나 찝어주세요. 뭐 3개만 찝어주세요. 이런 질문 혹시 안 받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동평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 그게 가장 쉬워요. 이동평균선도 5일선, 21선. 21선, 61선, 21선. 5일 21선 두 개가 교차하면 사고, 네. 5일 21선 교차하면 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코스피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그걸 두고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만 봐도 네. 성공률이 충분해. 높다. 내 말 못 믿겠으면 요즘은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네.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오. 근데 과거에 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일선과 21선에 교차할 때 사고 5일선과 21선에 대등하면 팔았더라면 네. 어떻게 했을까를 1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볼 수 있어요. 대표님 혹시 막 인터넷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거 다른 분들 진짜 사실 뭐 유튜브 지금 가도 매일 시황도 알려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네. 분석해 주시는데 네.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또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대표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콘텐츠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네. 가끔씩은 해요. 네. 저는 이제 정보사 직원들한테는 강의를 많이 하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잘 못하니까 네. 줌을 이용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아놓고 네. 줌으로 그때 뭐 일목균형표, 뭐 MACD, 네. RSI 뭐 그런 것들 강의했죠. 들어야겠어요. 저 들어야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특히나 저 같은 이제 문과 출신. 어쨌든 문과예요. 다른 문과예요, 대표님. 아니 문과라도 네. 문과라는 게 근데 무슨 영문학과, 네. 무슨 뭐 스페인어과, 철학과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이게 차트를 쭉 이제 자주 접했던 그런 과와 전혀 접하지 않았던 그런 과는 정말 괴리가 크거든요. 저는 처음에 방송에 입사했을 때 그냥 정말 간단한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는 봉차트 그만 봐도 이게 대체 뭐야?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이야 익숙해졌으니까 뭐 그거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보고 하는데 제 책을 보면 됩니다. 맞아요. 이번에 책 보니까 디자인이 또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선입견, 차트를 보는 것,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이 책이, 이건 홍보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이 책이 좀 정말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줬고 내용을 보면서 이거 내가 진짜 꼼꼼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거 내가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책을 기획한 것도 요새 하도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 제가 말하자면 무대뽀로 야, 니만 알고 있어 라고 샀다가 어찌하오니까 겨우 안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길게 버티면 되겠냐. 네. 근데 문제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네. 뭘 사도 되죠. 뭐 사도 돼. 네. 물반 고기반이야. 맞아요. 근데 8월 달 이후에 주가는 10월,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조정을 보였으니까 근데 8월 달 이후에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해서 최소한 네가 시장을 보는 방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라고 기획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어렵게 쓰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니,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네, 일단 정말. 일화로 들어주신 예도 그렇고, 일단 전체적인 설명이 아까 이제 앞서서 내가 모르면 나는 책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쉽게 푸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이런 용어나 뭐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면은 사실 경제나 금융 쪽에는 특히나 주식 쪽에는 용어 어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려면 네. 최소한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좋지. 초등학교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써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 쓰죠. 네. 그래서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니까 그냥 골치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네네.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 골라서 조강지대 골라서 근데 괜히 조강지대 고르다 보니까 또 막 이상하는데 이동평균으로 충분해. 이동평균선만 충분해. 봐도 아니면 조금만 더 가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한 단가 높으면 MACD MACD 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또는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근데 시장 지표 쪽으로 간다면 뭐 RSI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괜히 또 이야기 복잡해지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그 걔가 시키는 대로 사고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깨질 때도 있고 벌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대신에 걔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깨질 때는 조금만 깨져. 벌 때는 많이 벌어. 조금 깨지고 많이 벌고 조금 깨지고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의 경금 계좌가 2배가 되어 있고 하는 거지. 모든 거래에서 항상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깨지면 절대로 안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보면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모의 투자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기술적 지표, 물론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하면서 그 종목들을 계속 사고 파는 것을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 돈으로 했다가 잃으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이런 이야기도 해요. 진짜 깨져야 된다. 그렇지. 학생들한테 실제 내 돈을 깨져야 애들한테 된다. 이런 이야기 해요. 네 돈 50만 원 가지고 주식해봐. 근데 모의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지도 아니잖아. 그 종종 옛날에 FX 가르칠 때 모의 투자 해보라는 사람들 어떤 짓을 하니까 네. FX는 24시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하다가 졸리니까 자버리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러다 밤중에 나중에 깨보니까 다 깨져 있어. 주가 다 깨지고 어디는 2배를 벌고 있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카드 캐시를 가지고 너 돈 가지고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피부에 확 와닿죠. 그렇죠. 그래야 50만 원을 버리더라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 돈 정도로 수업료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체득이 되겠죠. 모의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 돈으로 직접 해야 이 피 같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 설치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니까 바로 모의 투자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이더라도 여러분의 돈으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해서 매매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요 차트를 안 본다는 분도 있어요. 나는 차트 안 봐. 나는 내가 뭐 선택한 종목 그냥 차트 안 봐도 됐지. 안 봐도 됐지. 아무 종목만 사면 됐지. 그런 분들 보면은 차트를 안 본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그냥 안 본다고 말만 하지 보면 다 그냥 이미 체득해 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주식 열면 사실 그 현재가 옆에 바로 차트가 뜨는데 네.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이거는 차트를 안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막 치밀하게 기술적 분석을 막 정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놓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학개미 분들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를 애매하게 한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 했는데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조강지처를 선택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죠. 공부를 그렇죠. 오래 했죠. 평소에도 일단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정도의 공부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평소에 계산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 분석도 많이 하시고 이거 일반인들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저 정도 하려면 내가 진짜 저 대표님처럼 저 정도의 정말 주식 투자를 저 정도 경제에 오르려면 난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쉽사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희망찬 말씀 좀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저는 사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 책 얼마나 보세요? 저는 책을 거의 안 봐요. 일주일에 저는 올해 목표가 한 달에 1년에 100권 정도 보는 거였는데 네. 6월 달쯤 되니까 저 인터넷 서점에서 축하합니다라고 왔더라고요. 책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0권 좀 봤더라고. 달성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되겠죠. 사실 한 100권 좀 봐요. 일주일에 한 권, 일주일에 한두 권은 보니까.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세요? 저는 소설 안 봐요. 저도 소설은 싫어요. 소설은 그거는 괜히 웨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건 안 보고 대개 인문서 역사서를 주로 보죠. 자기계발 책도 안 봐요. 근데 뭐 말 잘하는 법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말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뭐 네, 예를 들면 뭔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문 역사 쪽을 많이 보긴 하는데 내가 채워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을 보신다는 근데 거죠. 어려운 이야기 하려다가 계속 무슨 이야기냐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아니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시도하는 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동평균이 다 알 테니까 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법을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 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라고 나름대로의 감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차트가 재밌어질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주식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니. 그냥 저는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에 손해를 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뭔가 이제 길이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방법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괜히 어렵게 뭐 에리어도 파동이요 듣고 일목균형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뭐 들여오셨죠. 먼저 소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쉬운 것부터 하다 보면은 시장이 앞날이 좀 보일 거야.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적 분석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뭐 괜히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